네,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24의 섹션 코너,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. 지난주 이 방송사와 금융기관의 전산망 장애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YTN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생긴 일이 또다시 발생했는데요. 자세한 소식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지난주 수요일에 이 YTN 등 주요 방송사하고 또 금융기관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이후에 또 지난 26일이었죠. 그 오전에 또다시 YTN과 또 관련 계열사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는데요.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그 홈페이지 마비는 화요일이었죠. 지난 26일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의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. 같은 시각 YTN 라디오, 또 DMB, 사이언스 TV 등 YTN 전 계열사 홈페이지도 함께 마비됐습니다. 이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폭증하는 증상을 보인 뒤에 일제히 서버가 다운돼서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진 겁니다. 이 YTN의 홈페이지 운영을 운영하는 75대의 서버 가운데 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서버 58대만 작동을 멈췄습니다. 그러니까 윈도우 서버에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. 특히 작동을 멈춘 서버는 재부팅이 안 되는 등 지난번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때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냈습니다. 이 특정 운영체제 서버만 작동을 멈춘 점, 그리고 부팅이 안 되는 증상 등으로 미뤄볼 때 이 외부 해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. 이 정부 합동대응팀은 YTN 서버의 접근 기록 등을 수거해서 해킹에 따른 외부 침입 흔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에 이어 또다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사실 이번 YTN 홈페이지 장애는 해킹으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요. 지금 관계 당국은 아직까지 외부 공격인지 여부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서버와 PC의 하드디스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. 네.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, 즉 접속 기록을 분석하는 건데요. 인터넷 주소죠. 이른바 IP 주소를 통해서 접속 경로를 역추적하기 위해서입니다. YTN 등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해킹 사건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IP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외부 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. 또 다른 분석은 악성 코드를 찾는 일입니다. 이 악성 코드를 분석하면 공격 유형과 또 해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이런 분석 작업을 거치고도 이 해킹이 시작된 최초 근원지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. 해커들은 수십 또 수백 개의 IP를 사용하고 또 미국이나 유럽, 중국 등 여러 국가를 거쳐서 국내로 침입하기 때문입니다. 또 해킹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공격이 끝나면 로그 기록을 아예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근원지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. 해커가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침입 경로와 같은 흔적을 아예 없애버리는 건데요. 지난 3사 디도스 공격과 또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히는 데만 해도 수개월이 걸린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.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 인력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해킹당한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상태인데 빨리 복구가 돼야 또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? 일본 연구진이 혈액에서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. 네. 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거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검출하는 기술을 일본 연구진이 개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. 이 신문은 2002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죠. 다나카 고이치가 이끄는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여겨지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 가운데 하나인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과다하게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이 대뇌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알츠하이머병 발병 10여 년 전부터 이 뇌에 축적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혈액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만 미량이어서 지금까지는 혈액 검사로는 측정하지 못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 여부를 확인하려면 양전자 단층 촬영을 하거나 척추에서 뇌수액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는데요.
이번에 혈액으로 검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 확인이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. 네, 앞으로 좋은 소식도 기대해 봐야 되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또 영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 망토에 관련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가장 얇은 두께의 투명 망토가 개발이 됐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흥미로운 소식인데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립대 과학자들은 3차원 물질의 모습을 마이크로파로부터 감추는 이 투명 망토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. 메타 스크린으로 불리는 이 망토는 마이크로파의 파장보다 이 작은 크기 물질인 메타 물질로 만들어졌고 또 두께는 0.1mm 미만으로 초박형입니다. 실제로 연구진이 18cm 길이의 원통형 물체를 개발된 메타 스크린으로 감쌌더니 가시광선으로 볼 때는 주방용 플라스틱 랩처럼 보였습니다만 마이크로파 영상기기에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. 극도로 얇은 금속성 메타 스크린이 물질 표면에 빛이 부딪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상쇄시킴으로써 이게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투명하고 안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. 연구진은 마이크로파의 주파수가 3.6GHz일 때 메타 스크린이 최상의 기능을 발휘한다며 특이한 모양이나 비대칭인 물체도 똑같은 원리로 감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실제로 어떤지 정말로 궁금합니다. 예. 또 흥미로운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. 소변으로 기대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? 네.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탄비르 투린 박사는 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단백질인 요단백 수치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. 이런 논문을 발표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. 투린 박사는 30세에서 85세 사이의 남녀 81만 명의 소변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요단백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해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이 요단백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보다 남성은 평균 8.2년, 여성은 10.5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신장재단의 학술지 신장질환 저널 최신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. 네. 이게 확실한 방법이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또 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YTN 라디오의 박형주 앵커와 함께 과학계 이슈 브리핑 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